네,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현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리얼미터, 갤럽, NBS 여론조사 꽃 다자 대결과 삼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일강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이미 본선 선거운동을 시작한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중도 외연 확장은 가속화되고 있고 반면에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파장을 빚으면서 일강구도, 이재명 후보 일강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분석됩니다. 네, 김민수 소장님,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달인화 내용과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나온 결과잖아요. 이제 각 당 후보 구도가 잡혔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큰 흐름의 3자 구도인데 그럼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는 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골든 타임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지지율이 정치의 구간에 있든지 아니면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중도층과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지지율에 중도층 민심에 반영이 되는가는 다음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는 바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 구도가 잡히기 전 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직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이 정당 지지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의 변화는 있을 텐데 결국 선거는 구도, 또 이슈,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 이슈나 인물의 어떤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단일화인데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파장, 사실상 뭐 막장 단일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의 구도가 별달리 큰 변화는 뭐 조금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미현 소장님, 갤럽 조사와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지층의 결집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등을 돌린 걸까요? 그래서 뭐 중도층까지 등을 돌렸다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다수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왜 소폭 상승하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표심이 상당히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결국은 중도층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결집하거나 아니면 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요.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산, 경남, PK 지역에서도 앞섰는데요. 만약 이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부산, 경남 지역 1위를 기록하는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거 결과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48, 김문수 3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 후보의 격차가 이미 오차 범위 내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좀 일찍 시작한 거를 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부산의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북극 항로 개척 뭐 이런 이슈와 PK 지역에 조금 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번에 얻은 거, 지난번 대선에서 얻었던 PK 득표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만일에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PK에서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긴다면 아마도 상상 이외의 큰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충청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우세했는데요. 3년 전 대선에서는 이게 열세 지역이었잖아요. 그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들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세론이겠죠. 어떻게 이제 충청 지역은 방금 이제 정훈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대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을 이겨야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라는 분석이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상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가 부재하다. 또 세 번째로는 충청권에 맞춤 공약이 나왔거든요. 세종시 이전 민주당 경선 때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전이라든지 충청권, 충북권까지 이제 공약을 해서 먼저 선점하는 이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민수 소장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대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안동이 이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20대 대선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23% 정도 득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동에서는 30%의 좀 높은 경북 평균보다 높은 한 29%, 한 30% 가까운 득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TK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안동 지역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권오을 의원 같은 것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TK 지역에서 30% 정도는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3% 했기 때문에 7% 정도는 더 얻지 않을까 예측은 해봅니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을 빼고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보수 지지층이 강했던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이 후보가 다른 보수 진영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희망을 가지려면 특히 포섭해야 되는 연령대가 2030 MZ 세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견고하게 확보해야 되는 것은 영남과 그리고 이제 고연령층이죠. 60대 70대 이상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가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리스크 해소. 6월 18일로 공판기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연기가 돼버렸고 변경이 돼버렸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점이 이제 해소가 돼버린 거. 두 번째는 단일화 파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남권에서도 지지율, 득표 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으로 물론 앞으로의 대선이 뭐 2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이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가 지금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향후 대선 후보 지지율 흐름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최대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수에서 기대됐던 것은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빅텐트, 빅플랫폼을 만들어서 최대한 외연을 이준석 후보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고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심지어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빅플랫폼, 빅텐트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죠. 반 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반 김문수, 반 안덕수, 반 권영세, 반 권성동 말 그대로 이번 단일화 과정은 역대 보수 선거를 총망라하더라도 최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후보 교체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73%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가 표심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반사 이익은 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반사 이익보다는 혹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걸로
본인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층이 이게 분열이 되다 보면 투표 열기가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투표장에 끌어당길 동기가 필요한데 그런 요인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사이익보다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보수 후보가 좀 타격을 보지 않을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당내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론이 나왔는데요. 당장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안는 문제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과의 화학적 융합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정앵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덕수 지지층, 그리고 한동훈 지지층, 그리고 홍준표 지지층.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도 미국을 향해서 가면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을 어떻게 통합해서 지지를 끌어내느냐, 이게 일단 기본 1차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반 이재명 외에 선거 구도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참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있겠느냐. 세 번째로는 중도의 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점이 김문수 후보 앞에 놓인 세 가지의 길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남아있는 변수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는 계속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지지율에 딸려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가 넘거나 아니면 15%가 넘어서 선거 비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히 단일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는 물밑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 간에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김미연 소장께서는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같은 견해십니까? 그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극적으로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선거더라도 좀 판세를 좀 반전시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을 추스르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도층 표심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정혜크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난망한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저는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끊는다고 해서 건너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 하면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리가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도층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넘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 짧은 기간 내에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은 정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의 외압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탄핵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게 탄핵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김문수 후보가 당면한 첫 대형 이슈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향후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 전략적 미스를 한다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뭐 갇힐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첫 대형 이슈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적 행보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좀 역효과가 납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든 메시지를 낸다면은 김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 후보로서는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건너갈 수는밖에 없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최대한 인 듯 아닌 듯 뭐 어물쩡하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갤럽조사에 따르면 대법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 46%로 나타났던데요. 그렇죠. 저는 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의한다든지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해소된 바나 다름없고 네. 20대, 30대에서는 뭐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30대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 이탈하는 표를 가져갈 국민의힘이 흡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흡수력을 지금 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파기환송심이 됐든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재판 리스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경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나온 거는 이 중도층에서의 표심이 민심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속도 조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하지 않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리면은 국민들은 상당히 약자를 좀 동정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스탠스를 잘 해야 된다. 만약 15일 청문회에서 너무 뭐 챙피주기라든가 대법원을 너무 흔드는 그런 방향을 갔을 때는 또 중도층이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대선은 뭐 유독 이제 정책 경쟁이 이게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늦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요. 지금 각 캠프마다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슈에 대한 논점은 잘 보이질 않는데 정책 문제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도 먹사리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경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저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중도층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토론회에 들어가면 이 정책 토론 부분도 특히 경제 부분, 특히 미국의 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중도층에 이번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장께서는 정책 이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뭐 개헌 이슈 등이 있었는데 지금 후보들 간에 좀 경쟁적인 논쟁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후보들이 토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은 오늘 바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선거가 진행될수록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경제 문제는 한중간 선거 한복판에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거는 누가 더 중도층과 부동층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더 중도층을 향해서 확장성 있는 메시지와 어떤 포용적 태도를 보이느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이슈가 더 중요한 거는 중도층과 부동층의 민심이다. 그럼 이걸 누가 먼저 견인해 가느냐.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보여졌는데 네. 저는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누가 가져가느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그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수치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 제가요. 21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인데 남은 기간 최대 변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토론회가 되겠죠. 네. 토론회 또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의 행보 후보자들의 행보 중에서 분명히 발언들을 하다 보면 돌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남아 있는 변수는 그 정도로 판단됩니다. 김명수 소장님은요? 그러니까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다 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들을 좀 최우선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아니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행위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양 캠프 다 상당히 요즘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메시지라든가 언어 이런 걸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